네, 기능행동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행동평가에는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간접 FBA, 어떤 인터뷰나 설문, 그런 상담을 통해서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FBA, 그래서 서술적, 직접적 평가, 예를 들면 직접 관찰을 함으로써 문제행동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 근데 그냥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보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타겟으로 하고 어떤 기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관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 분석입니다. 기능 분석은요, 이 간접적 방법, 직접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대충 문제 행동의 기능이 뭐겠다 하는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가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항상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제 실험 환경을 조성을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설 문제 행동의 기능을 이제 가설을 세운 것을 실제로 진짜 그 기능이 그 문제 행동의 기능이 맞는지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 검증하는 것이 바로 기능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기능 분석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라는 그 말을 또 배우셔야 되는데요. 선행 사건과 그 결과들을 정리해서 각각 문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날로그 조건은 자연스러운 상황에 비해 문제 행동과 관련된 환경적인 변인들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나 또 굉장히 결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널리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조건을 이렇게 보실 텐데요. 기능 분석할 때 실험 조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 분석, 문제 행동의 기능 분석을 확인을 할 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객관식의 보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문제 행동의 기능은 이거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해서 이제 그것들을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서 검증을 해보는데 먼저 유관 관심, 네, 그리고 유관 도피, 고립, 통제 이 네 가지 조건을 보통 많이 기능 분석에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관심이 기능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네, 그러면은 관심을 일부러 안 주거나 딴 곳으로 이제 관심을 일부러 돌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아동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아, 이 아동의 행동의 그 기능은 관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관심을 제공을 하는 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제 유관 도피일 때는요. 유관이라는 거는 컨틴전트 맞죠? 네, 보통 수반성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어떤 그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뒤따른다. 네, 하는 의미로 유관을 많이 쓰는데 유관 도피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이 도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피하고 싶은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과제를 막 제시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아동의 행동이 팍 올라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지키니까 발생하는구나. 너의 행동의 기능은 도피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고립인데 이것은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하는 거예요. 혼자 두는 거예요. 낮은 단계 환경적 자극. 네, 이 조건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감각적인 추구가 심한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아무 어떤 관심이나 뭐 스트레스를 과제를 주지 않아도 자기 행동이 스스로 행동이 막 발생하는 경우, 뭐 뱅글뱅글 돈다든지, 네, 이런 경우 고립 조건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통제 조건은요, 이제 놀이 상황이라고 보통 하는데 선호 활동을 허용하고 관심을 제공하고 과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선호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
그거에 기능을 피하고 싶은 문제 행동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통제 상황을 못 견뎌서 하는 건지를 기능 분석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능 분석을 실제로 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여기 contingent attenti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행동 발생이고요. 이거는 이제 회귀를 말하는데 문제행동이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상층부가 다 이 관심에 의한 관심에서 이렇게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경우에는 이 문제행동의 기능은 관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는 컨팅전트 이스케이프에서 이제 피하고 싶은 상황이 도피죠. 도피. 그 다음에 이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이제 언론이라고 되어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어떤 뭐 제공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도 혼자서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감각보호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복합적이긴 한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뭐 컨팅전트 이스케이프, 그러니까 도피 상황도 있고, 또 이제 프리 플레이, 그래서 놀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 분석은 장점이요. 문제 행동 발생에 관한 병인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실험 과정에서 문제 행동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요. 네, 뭐 아시겠죠?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니까요. 실험 과정 자체가. 그리고 위험한 행동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은 사실 뭐 발생이 얼만큼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한 행동은 한 번만 발생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에는 이러한 실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현할 수 없는 특이한 변이는 찾아내기가 어렵고 또 시간, 노력, 전문가 등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널리 쓰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네, 기능행동 평가의 방법.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직접 FBA, 직접 관찰을 통한 행동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BC 연속 기록인데요. 네. 먼저 직접 관찰이라는 것은 일단은 ABC 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행동들을. 네, 보는데 이 연속 기록인 경우에는 먼저 문제 행동을 먼저 이렇게 항목화하고요. 여긴 텐트럼, 그다음에 어그레션 이렇게 되어 있죠. 텐트럼은 짜증을 많이 내는 거고 공격 행동. 이 두 가지 표적 행동을 보는 거고 네, 어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선행 사건이 될 수 있는 목록들을 미리 여기다 적어 놓고 후속 결과도 이렇게 적어 놔서 바로바로 이렇게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ABC 연속 기록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인간관계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기능 분석을 할 때 어떤 항목을 할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항목들이 일반적인 항목들이잖아요. 네, 뭐 그냥 뭐 상호작용 하다가 뭐 상호작용 또 과제를 제시를 하거나 과제를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항목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ABC 연속 기록과 더불어서 ABC 서술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서술을 하는 건데요. 선행 사건, 행동, 후속 결과. 그래서 뭐 선생님이 동수 앞에 와갖고 오니까 이제 동수가 손가락으로 복도를 가리키고 나가자고 하는 거죠. 하니까 선생님이 안 돼. 그건 그냥 나가는 건 안 돼. 하면서 하니까 이제 아동이 울며 짜증을 냈다. 뭐 이런 서술형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장점은 관심 있는 행동이 관찰될 때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시간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잘못된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고 정확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실제 행동으로만 돼 있기는 한데
이렇게 ABC 서술을 할 때는 실제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 해야 그것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또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짐작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훈련이 안 된 경우에는 그렇게 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도가 좀 보장이 되는 방법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네, 또 근데 이 서술 기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는 해요. 네. 다음은, 음, 이것은 삼포도 행동 발생 평가인데요. 이거는 옆에 이렇게 시간대가 있고요.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쭉 시간대가 있고요.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문제 행동이 주로 발생하는지, 네,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시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ABC 평가를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산포도 발생으로서 이제 문제 행동을 직접 관찰을 몇 시대쯤에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 이 정도의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단점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왜냐하면 학교가 시간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과목이. 예, 그래서 관찰하기도 편하고, 기입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현장에선 자주 사용이 되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는 많이 쓰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실제 행동치료사들은 이 데이터는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고, 어, 이제 발생 빈도에 대해서 그냥 색칠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몇 번이냐,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좀 한계점이 되겠습니다.